여야 대선 주자들이 각자의 지지층 공략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전북 지역을 찾았고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대 승부처인 수도권을 공략했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청년층을 만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다주택 논란에 휩싸였던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정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한 지 나흘 만입니다. 어제 강원 동해안에 올여름 최다 인파인 45만 명의 피서객이 몰렸습니다. 한동안 거리두기 4단계가 적용됐던 강릉과 양양은 피서객이 줄었지만 2단계가 유지됐던 고성과 동해시는 급증하는 풍선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삼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삼계탕에 많이 사용되는 육개의 소매 가격이 2년 반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고강도 방역 조치를 시작한 지 거의 3주가 지났고요. 앞으로 한 주가 더 남았는데요. 정작 확진자 수가 거의 한 달째 4자릿수를 이어갔습니다. 심지어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죠. 정부는 오늘 반전이 없으면 더 강력한 조치도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코로나19가 4차 유행으로 접어든 지난달, 정부는 방역의 1차 목표를 일일 확진자 수 700명대 이하로 잡았습니다. 1차 목표는 4차 유행 이전 수준으로 도달하는 것, 그다음에 감소 추세가 유지되는 것이 1차 목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 수는 1,442명.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도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지난달 7일부터 지금까지 26일 연속 매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전염력이 강한 델타 변이가 이미 국내 감염을 이끌고 있고 인구 이동이 많은 휴가철까지 겹치면서 확산세를 잡기 쉽지 않은 겁니다. 여전히 유행 규모가 크고 감소세로는 전환되지 않고 있는 아슬아슬한 국면이며 재확산의 위험도 존재한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 조치에도 감염세가 사그라들지 않자 정부는 더 강한 추가 방역 조치를 예고했습니다. 확산세가 반전되지 않는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방역 조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방역당국은 이번 주 확진자 수 추이를 지켜보면서 거리두기 단계 연장 여부 등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홍규락입니다. 네, 45만 명 단 하루 동안 강원 동해안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렸습니다. 강릉과 양양 거리두기를 4단계까지 올렸더니만 인접한 고성과 동해시가 붐비고 있습니다. 강경무 기자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바다에서 물장구를 치며 더위를 잊습니다. 햇살을 피해 파라솔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모습도 보입니다. 동해안 최북단 고성군은 거리두기 3단계를 시행 중인데요. 해수욕장에는 이렇게 피서객들로 북적입니다. 해변에는 마스크를 써달라는 당부 방송이 끊이질 않습니다. 해수욕장 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하루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 피서객은 올 여름 최다 인파인 45만 8천 명. 이 가운데 고성군은 33만 9천 명으로 74%를 차지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을 개장 이후 찾은 누적 피서객도 197만 명으로 지난해보다 10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지역별로 보면 지난해와는 확연히 다른 양상이 나타납니다.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피서객 인원도 크게 달라진 겁니다. 최근까지 4단계였던 강릉과 양양은 줄어든 반면 한동안 2단계를 유지했던 고성과 동해는 피서객이 늘었습니다. 2단계는 8명, 3단계는 4명, 4단계는 오후 6시 이후 2명까지만 모일 수 있습니다. 현재는 6개 시군 모두 3단계가 적용되고 있지만 앞선 거리두기 조정이 풍선 효과로 나타날 걸로 풀이됩니다. 강릉 양양이 4단계 올렸다가 3단계 내렸잖아요. 그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사람들이 이제 안심하고 해수욕장을 할 수 있는 곳을 찾다 보니까. 일요일인 오늘도 동해안으로 향하는 고속도로에는 피서 차량이 몰려 정체가 빚어졌습니다. 지역 간 이동이 많은 여름 휴가 이후 코로나19 확산세가 재현될까 봐 동해안 시군들은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경모입니다.
네, 또 강원도 쪽에서는 간밤에 호텔 풀파티도 열렸습니다. 이런 시국에 수십 명이 마스크도 안 쓰고 어울려서 논 겁니다. 영업하는 업체나 좋다고 가는 손님이나 눈살이 찌푸려집니다. 김재혁 기자가 현장 고발합니다. 어젯밤 10시 15분, 목욕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자리에서 급히 일어납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도 여럿입니다. 야, 여기 마스크 다 찍어! 단속반이 들어서자 조명이 꺼지고 사람들은 소지품을 챙겨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강릉 주문진에 있는 호텔 15층 야외 수영장에서 파티를 열다 적발된 건 어젯밤. 풀장에서 술과 음식, 음악 공연을 즐기는 풀파티였습니다. 앞서 호텔에서 파티가 열린다는 글이 SNS로 퍼지자 강릉시는 2번이나 행사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혹시나 해서 단속반이 확인해보니 파티가 한창이었습니다. 금요일 날도 촬영하고 하고 토요일도 저희가 또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안 한다고 저희한테 하셨거든요. 파티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지난 27일부터 3단계를 시행 중인 강릉시에선 5명 이상 사적 모임과 밤 10시 이후 음식점 매장 취식이 불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이 주최하는 파티도 금지돼 있습니다. 강릉시는 호텔 영업을 중지시키고 오늘 낮 12시 이후 투숙객 전원을 내보내라고 명령했습니다. 또 경찰과 함께 호텔 CCTV를 분석해 파티 참가자의 감염병 예방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입니다. 이번 지역에서 이미 이런 사례가 생겨서 더욱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획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인근 양양군에선 지난달 17일 리조트 수영장에서 수십 명이 풀파티를 열었다가 공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지혁입니다. 백제 발언 논란을 의식한 걸까요? 이재명 지사는 오늘 호남 민심을 다독였습니다. 전라도가 없다면 민주당은 존재하기 어렵다고 한 겁니다. 선 넘는 네거티브 안 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무색하게도요. 이재명, 이낙연 두 진영은 오늘도 거친 말을 주고받았습니다. 김철웅 기자입니다. 전북을 찾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자 간담회에서 호남 민심을 의식한 발언을 잇따라 내놨습니다. 전라가 없다면 민주당은 존재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주셨고 전국의 민주당 당원들의 절대 다수도 전라도 우리 도민들. 호남 차별 논란을 불러일으킨 이른바 백제 발언에 대해선 명백한 오해라고 해명했습니다.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서는 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꼭 잘 되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는데 오해가 있다 이 말씀드리고요. 좀 정말로 자중했으면 좋겠다. 이 지사는 선 넘는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이 지사 캠프 측은 오늘도 이낙연 전 대표가 무능한 당대표였다고 비판했습니다. LH 사태와 부동산 대응이 미흡해 보궐선거에서 패배했던 겁니다. 이낙연 전 대표 측도 맞받았습니다. 먼저 백제 발언은 이재명 지사 본인이 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습니다. 백제 발언을 본인이 해놓고 우리가 왜곡을 했다라고 지금 뒤집어 씌우는 거거든요. 흑색선전의 모든 유형을 다 이재명 지사가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지사가 내세우는 도지사 공약 이행률 96%도 근거 없다고 공격했습니다. 분식 회계처럼 실적을 과장한 분식 후보라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지사는 각각의 도지사 실적을 비교해보면 답이 나온다며 국민을 속이려 하지 말라고 다시 반박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철웅입니다. 야권으로 가겠습니다. 내년 대선에서 2030의 영향력이 상당할 것으로 예측이 되죠. 특히 국민의힘은 당대표뿐 아니라 당 대변인에도 청년을 대거 뽑았는데요. 윤석열 전 총장도 입당을 하자마자 청년들부터 만났습니다. 안보경 기자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국민의힘 입당 후 첫 행보로 선택한 건 청년과의 대화였습니다. 장해찬 청년특보가 중심이 돼 구성한 싱크탱크 상상 23 오픈 세미나에서 스마트팜과 블록체인 등 차세대 산업 종사자를 포함한 청년 10여 명을 만난 겁니다. 기성세대들이 설계하고 해결해 주지 못한 청년 세대를 위한 정책을 직접 연구하고 설계하겠다고 하는 이
시도에 대해서 격렬한 지지를 표합니다. 진입장벽 때문에 고민이라는 청년 농업인에게는 규제 완화를 강조했습니다. 저희 이런 미래 산업을 준비하는 이제 기업들이 이런 농업 관련한 이제 학교나 아니면 현재 이제 유휴 공간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을 고민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은데. 청년들의 스타트업으로서의 디지털과 농업을 결부시킨 이 스마트팜이라는 게 발전을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를 가로막고 있는 그런 규제부터 좀 많이 풀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안을 들은 후에는 감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청년 세대의 그 사고와 이 아이디어가 실사구시, 실용주의, 탈이념에 아주 딱 부응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아주 저렇게 공부도 많이 하고 저도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윤 전 총장은 대선 출마 선언 직후에도 청년 스타트업 대표와 카이스트 학생 등을 만났습니다. 내년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2030 세대의 마음을 얻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집중 공약을 이어가는 모습입니다. 한편 입당 다음 날인 어제 진행된 한 여론조사에서는 윤 전 총장이 이재명 경기지사,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의 가상 대결에서 10%포인트 이상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떨까요? 입당한 후로는 당내 인사를 만나거나 실향민을 찾으면서 보수주자로 선면성을 보여왔는데 오늘 첫 민생 행보로 소상공인을 만났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돈 주고 표 사는 거라는 거센 비판도 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입당 후 첫 민생 행보로 서울 이태원을 찾았습니다. 현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과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 앞에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등 정부 여당의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국민재난지원금을 주는 것은 옳지 않다 생각합니다.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그것은 정치적인 내표 행위다. 피해가 많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획일적인 영업시간 제한으로 막대한 손실을 보고 있다는 호소를 듣고 탄력적 방역수칙 적용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1년 5개월, 6개월 동안 월급 하나 없이 한 달에 최소 3천만 원에서 몇 억씩 손해보면서 1년 5개월 동안 살아볼 수 있어? 실제 영업이 영업시간에 맞춰서 그분들이 적어도 기본적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좀 탄력적으로 영업시간 제한을 운영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에서 오후 6시 이후 3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는 것을 두고선 정부가 낮과 저녁에 허용 인원을 달리하는 합리적 이유를 설명하지 않아 납득하기 어려운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어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을 범죄와 다름없다고 비판하는 등 연일 현 정부의 정책에 날을 세우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오는 4일로 예정된 비대면 출마 선언에서 감사원장을 중도에 사임한 배경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한 비전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서울시 공공주택을 책임질 수장으로 오세훈 시장이 김연아 전 의원을 지명했었죠. 결국 사퇴했습니다. 부동산 4채를 보유한 게 문제가 됐습니다. 몇 년 새 공직 자격에 주택 몇 채가 있느냐, 이게 중요한 기준이 됐는데요. 정부 여당이 세운 기준이긴 합니다. 하지만 SH는 서울시 주택 정책을 도맡는 핵심 기관이죠. 거기다 서울시 의회 예산 통제를 받는데 시의원은 거의 여당 소속입니다. 무리하게 취임을 했다 쳐도 이를 진척시키기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민공 기자입니다. 김연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자가 자진 사퇴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명한 지 27일 만입니다. 김 전 후보자는 SNS에 SH 사장 후보자에서 사퇴한다며 저를 지지하고 비판하신 모든 국민께 죄송하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김 전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선 남편과 함께 서울 강남구 아파트와 서초구 상가 등 부동산 4채를 보유한 사실이 쟁점이 됐고 시대적 특혜라는 해명 또한 논란이 됐습니다. 저 때는 지금보다는 내 집 마련이 쉬웠고
또 주택 가격이 오름으로써 자산도 늘어나는 일종의 시대의 특혜를 입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울시의회가 부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 보고서를 의결하자 김 전 후보자는 부산의 아파트와 오피스를 매각할 의사를 비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 여론이 계속되자 결국 사퇴를 결심한 걸로 보입니다. 김 전 후보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명한 첫 산하기관장이지만 시의회 반발로 임명이 무산된 첫 사례로 남게 됐습니다. 전직 국회의원인 김 전 후보자의 부동산은 지난해 3월 재산공개 당시 이미 알려졌던 내용. 서울시가 다주택 문제를 너무 안일하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퇴 소식을 접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당연한 결정이라며 서울시는 시민주거 복지에 신경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뉴스 김민곤입니다. 여랑야랑 오늘은 정치부 이현수 기자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게요. 자, 윤석열 전 총장 이제 국민의힘에 입당해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 경쟁을 펼칠 수밖에 없는데 특히 어떤 경쟁을 펼치고 있죠? 네, 삼고초려 경쟁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민의힘 입당 다음 날 바로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금태섭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났습니다. 김 전 위원장과는 어제 당일 만남이 성사됐고요. 금 전 의원의 경우에는 미리 약속을 잡아놨던 것이 한 차례 연기된 후 어제 성사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사무실로 찾아가서 만났고 금 전 의원은 모처에서 저녁을 함께했습니다. 금 전 의원은 번개로 처음에 보도가 됐었는데 아닌가 보군요. 자,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장과 세 분리기를 동시에 진행하는 모양새인데요. 네, 그렇죠. 윤 전 총장은 계속 외연 확대에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입당하는 것 같아도 섭섭하게 소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일단 당적을 가지고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차피 제가 국민의힘에 입당을 좀 늦게 한다고 해서 그 이후에는 그러면 넓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위한 노력을 안 할 거냐, 그게 아니기 때문에.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입당을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했었고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제3지대론을 고수하고 있죠. 중도층으로의 외연 확대에 있어서 이 두 사람의 영향력이 꽤 있다. 윤 전 총장은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금태섭 전 의원 측도 정권 교체에 관해 허심탄회한 대화가 오갔고 할 수 있는 어떤 역할이 있다면 마다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금태섭 전 의원의 입지가 그렇기 때문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 측에서도 영입하려고 공을 꽤 들였는데요. 그렇죠. 최재형 전 원장 측에서도 경쟁적으로 김종인 전 위원장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데요. 일단 금 전 의원은 최 전 원장 측 캠프 합류 요청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은 인사 영입에서도 자신이 강조하고 있는 통합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저에 대한 강점? 뭐라고 생각하세요? 우리 당내뿐만 아니라 전체 국민들의 어떤 통합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지 않나 하는 것이 스스로 생각하는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경선버스에 안 탄 사람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만 남았습니다. 진전 없는 합당에 좀 감정 싸움도 있다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국민의당과의 합당 논의에 있어서 최후 통첩을 날렸는데요. 9일부터 시작되는 자신의 휴가를 시한으로 정하면서 설전이 시작됐습니다. 국민의당은 정권 교체에 이준석 대표 휴가가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 윤 전 총장이 얼마나 기분이 상했으면 당대표 없을 때 입당했겠냐고 비꼬았고요. 여기에 이준석 대표는 그럼 휴가를 안 가면 합당을 하겠느냐면서 다음엔 어떤 핑계를 만들지 궁금하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도지사직의 무게. 자, 원희룡 제주지사 대선 출마는 이미 선언을 했고요. 결국 오늘 도지사직 사퇴를 공식 발표했습니다. 네, 원희룡 지사는 우선 지사직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 이렇게 밝히면서도 정권 교체를 위해 모든 것을 다 던져야 한다는 책임을 느끼고 있다고 사퇴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도지사직을 유지하면서 당내 대선 경선을 치르는 것도 법률적으로 가능하기는 합니다만 도정을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치른다는 것은 제 양심과 공직 윤리상 양립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난주 여기 나와서는 최악의 상을 넘기고 사퇴한다고 했는데 생각보다는 좀 빨라졌습니다. 근데 양심을 언급했는데 이게 혹시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를 겨냥한 거 아닌가요? 네, 이미 본경선이 시작된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지사가 현직을 유지하면서 뛰고 있죠. 현직 지사 신분으로 발언이나 활동에 제약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좀 더 세부적인 것들은 추후에 저희가 지금 뭐 이게 마이크 들고 공약 얘기하면 불법이라서 근데 그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요. 근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해도 되는 건지 모르겠네. 안 된다는데 네. 선거법 때문에 답답한데. 자, 저렇게 제약이 있는데도 도지사직을 유지하는 이유가 있죠. 네, 이 지사에게 이 질문을 하면 항상 이렇게 답을 합니다. 도민들께서 저한테 맡기신 책임이기 때문에 일단은 선거에서 좀 어렵고 불리함이 있더라도 일단은 경기도정에 좀 집중해야 되겠다는. 네, 선거 전략상 선거운동의 불편함이나 도정을 소홀히 한다는 비판보다 일하는 모습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엔 지사직을 유지하려고 하겠죠. 지역이나 당내 입지 등 처한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두 명의 지자체장 경선 후보가 결과적으로 다른 선택을 한 건데요. 도지사직 사퇴냐, 유지냐, 두 대선 주자의 상반된 선택에 대한 평가는 앞으로 유권자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것도 있을 거예요. 경기도랑 제주도는 인력이나 예산 규모도 비교가 되지 않기 때문에 두 후보가 좀 현실적인 고민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삼복더위에 한창 먹을 삼계탕. 하지만 마트나 시장에 나온 닭고기 값은요, 2년 반 만에 가장 비쌉니다. 과일값, 채소값도 덩달아 치솟고 있습니다. 이유가 뭔지 안건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말복을 앞두고 찾은 닭고기 코너. 가격표를 보면 자연스럽게 내려놓게 됩니다. 이틀 전 기준으로 닭고기 소매 가격은 킬로그램당 5,991원. 지금보다 딱 1원 비쌌던 2019년 1월 28일 이후 가장 비쌉니다. 올해 초 조류 인플루엔자 AI가 기승을 부린 데다가 종계는 어미닭이 아닙니까? 이 AI 때 설정을 하니까 종계가 만들어지려면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최근 덮친 폭염으로 그나마 남은 닭까지 폐사되면서 안 그래도 줄어든 닭고기 생산량이 더 줄었습니다. 폐사 가축의 65%가 닭이었을 정도. 다른 먹거리 가격도 비상이긴 마찬가지입니다. 채소 가격도 뛰었습니다. 요 시금치가 7,000원대였는데요. 19,000원대로 한 달 만에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청상추 소매 가격은 45%, 수박은 30% 올랐는데 이 중엔 한 통에 4만 원 가까운 것도 있습니다. 라면값과 과자, 가공식품값도 올랐고 유제품 가격까지 줄줄이 인상을 앞둔 상황. 계단식으로 성큼성큼 오른다는 느낌이 들고 그 인플레이션 효과처럼 한 번에 뭐 부쩍이나 오르는 그런 걸 몸으로 아무래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안 먹을 수도 없고. 주요 원재료 수출국의 작황 부진으로 밀과 옥수수 등 원재료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밥산 물가 급등을 피하기 어려울 거란 암울한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채널A 뉴스 안건우입니다. 오늘 새벽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대피하던 직원 한 명이 추락했습니다. 또 산길을 오르던 승용차에도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배은미 기자가 종합했습니다.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삼키듯 번져나갑니다. 소방차에서 물줄기를 내뿜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 3시 10분쯤 인천 서구의 한 식품 공장에서 불이 나 건물을 모두 태우고 4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대피하던 공장 직원 한 명이 2층에서 떨어져 다리를 다쳤습니다. 2층에서 1층으로 추락해서 부상했다고 저희. 소방관들이 어두운 풀숲을 향해 물을 뿌립니다. 오늘 새벽 1시 10분쯤 이 산길을 지나던 BMW 승용차에서 불이 났습니다. 마을 주민이 산에서 화염에 치솟는 것을 목격하고 119에 신고했다는 거예요. 불은 50분 만에 꺼졌지만 차는 뼈대만 겨우 남았습니다. 32살 운전자는 직접 불을 끄려다 손가락에 2도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재산 피해만 1억 원에 이릅니다. 중앙에 바퀴가 빠져가지고 거기서 계속 빠져나오려고 에페를 갔다가 이렇게 화재가 났다고 들리네요. 경찰은 자동차 타이어 마찰열에서 불씨가 생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배수펌프가 배 안의 찬물을 밖으로 뽑아냅니다. 해안가에 선 사람들은 배에 줄을 연결해 무트로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10시 14분쯤 제주시 신양항 1.4km 해상에서 암초에 부딪혀 좌초된 6.77톤급 어선입니다. 배에 타고 있던 승선원 7명은 해경과 민간어선의 도움으로 전원 구조됐습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아이돌 그룹 엑소에서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했던 중국인 멤버가 중국에서 강간죄로 체포됐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엑소 멤버로 데뷔해 크리스라는 이름으로 활동한 우이판. I'm really happy to see a lot of fans in the States supporting us. 2년 뒤 소속사에 전속 계약 무효 소송을 낸 뒤 그룹을 탈퇴하고 중국으로 건너가 연예계 활동을 이어갔습니다. 가수와 모델로 활약하며 팔로워만 5,200만 명에 이르는 개인 SNS를 운영하는 등 큰 인기를 누렸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중국 베이징시 공안국 차오양 분국은 어젯밤 SNS를 통해 우이판을 강간죄 혐의로 형사 구류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의 형사 구류는 체포됐다는 뜻입니다. 우이판에 대한 조사는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한 한 여성의 폭로로 시작됐습니다. 이 여성은 우이판이 성관계를 갖기 위해 많은 여성을 유혹했고 자신을 포함해 피해자가 8명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미성년자도 2명이나 포함됐고 낙태를 한 피해자도 있다고 폭로했습니다. 이에 대해 우이판은 의혹이 사실이면 제발로 감옥에 갈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해왔고 폭로자를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공안은 우이판이 지난해 말 캐스팅을 빌미로 이 여성을 집으로 불러 성관계를 했고 돈까지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우이판의 국적은 캐나다지만 중국은 속지주의를 적용하기 때문에 중국 형법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14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죄는 사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10여 개 광고주들은 그가 등장하는 광고를 내리거나 전속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흰 도복에 띠만 있으면 부자건 가난하건 수련할 수 있는 종목, 바로 태권도입니다. 종주국인 우리도 이제는 금메달을 장담할 수가 없고요. 반대로 메달 소외국들에게는 이 태권도가 큰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 기자입니다. 67kg 초과급 태권도 여자 결승전에서 아쉽게 진 이다빈 선수. 세르비아 밀리차 만디치에게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이며 멋지게 축하해줍니다. 이로써 한국 태권도는 올림픽 사상 첫 노골드에 그쳤지만 외신에서는 호평이 쏟아졌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메달 약소국들의 희망을 주는 태권도를 가장 관대한 스포츠라고 분석했고 이탈리아 일간지는 다른 무예에 비해 더 화려하면서 덜 폭력적인 점을 태권도의 매력으로 꼽았습니다. 도쿄올림픽 태권도 종목에 걸린 메달은 모두 8개. 7개 나라가 금메달을 나눠 가졌습니다. 영원한 강자도 약자도 없는 공평한 스포츠가 된 겁니다. 태국 태권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된 올해 24세 파니팍. 지난 2016년 리우올림픽 동메달에 이어 이번엔 시상대 맨 위에 섰습니다. 몸이 약해 7살의 태권도를 시작한 그에게 태권도는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เด็กๆก็ได้มาเล่นได้มารู้จักเทควันโดทำให้หนูมีทุกวันนี้เลยค่ะไม่ว่าจะเป็นเรื่องเรียนเรื่องงานแล้วก็อีกหลายๆเรื่องเลยค่ะคือแบบมีวันนี้ได้เพราะว่าเล่นเทควันโดเลยค่ะ 올림픽 금메달로 태국의 박항서로 떠오른 최영석 감독. 20년간 태국에서 태권도를 가르쳐온 최 감독은 태권도의 인기 비결을 이렇게 말합니다. 태권도가 부유하지 않는 아이들이 좀 배우는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양궁이라든지 뭐 다른 뭐 사격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좀 어떤 그 장비들이 굉장히 또 고가하고 비싸고 하지 않습니까? 최 감독의 별명은 타이거 최. 도장에선 엄한 스승이지만 인성교육을 강조하는 탓에 태국 학부모들에겐 인기가 높습니다. 사모님들이 항상 너는 뭐 좋은 학생, 좋은 아이들을 먼저 도와줘야 돼. 사실 학교나 집안에서 사실 가르치지 못할 그런 부분을 태권도장에서 가르치게 되니 이제는 태권도가 태국의 전통 무예인 무에타이보다 더 사랑을 받을 정도입니다. 도장에는 태국 국기와 함께 태극기가 걸렸습니다. 난민팀 소속으로 태권도 종목에 출전한 3명의 난민 선수들. 이번에는 비록 메달 획득에 실패했지만
목표는 벌써 다음 올림픽을 향합니다. doorgaan Olympic voor vooruit. Ik hoop dat ze gemotiveerd zijn om te proberen hun doelen te behalen en succesvol te worden. 전쟁을 피해 조국을 떠난 어린이들에게도 유일한 희망은 태권도입니다. يعني أصير بطلة عالمية يعني يكتشفوا العالم إنه كيف بنت يعني بنت تايكوندو صغيرة تعلمت منها الدفاع عن النفس. 태권도가 보급된 나라는 210개국, 1억 5천만 명이 배우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한수아입니다. 네, 금메달 4개를 딴 양궁 대표팀이 방금 전에 귀국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이현용 기자 전해주시죠. 네, 세계 최강 양궁 대표팀이 조금 전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선수들은 모두가 금메달을 목에 걸고 축하의 꽃다발을 받아들었습니다. 올림픽 개막과 함께 시작해 어제까지 9일간의 숨가쁜 경기 일정을 소화한 양궁 대표팀은 이제야 홀가분하게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빨리 집 가고 싶다 이런 혼잣말했습니다. 개인전 시합을 할 때 만점을 150점 만점을 쏘는 게 제 운동선수로서의 목표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거를 한번 이뤄내보고 싶습니다. 제가 목표했던 성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그래도 여자 단체 9연패를 달성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만족하는 부분이고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로 이제 국가대표로 올림픽을 나가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대한민국 여자 단체 9연패를 이어올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요. 이번 경기를 통해 많이 느끼고 배워가는 것 같아서 정말 큰 경험을 한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힘들게 열린 도쿄올림픽만큼 참가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했고요. 그래도 좋은 성적을 낸 것 같아서 즐거운 올림픽이었습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이 즐거워해 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저희가 노력한 만큼 나올 것이라 생각하고 욕심 없이 자신 있게 시합을 했습니다. 네, 선수들은 다음 달 미국 세계선수권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다시 훈련에 돌입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내일은 비와 더위가 동시에 찾아오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식을 거란 기대가 되는데요. 이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와서 동쪽 지역 기온을 높이겠고요. 서쪽의 습도를 끌어올리겠습니다. 덥고 꿉꿉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내일 예상 강수량 많습니다. 내륙을 중심으로 최대 100mm가량 퍼부을 전망인데요. 중부지방엔 호우특보까지 내려지겠고요. 돌풍과 벼락을 동반해서 피해가 걱정됩니다. 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한낮 기온은 서울이 30도, 대구와 제주 33도까지 높게 오르겠고요. 밤에도 25도 이상을 유지하면서 후텁지근한 열대야가 지속되겠습니다. 이번 주 내내 소나기가 이어지겠습니다. 올림픽 경기가 열리는 도쿄에도 내일 비가 예상되고요. 한낮은 31도까지 올라서 무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주말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